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들께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 빠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오고 가는 시간까지 거의 한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헬스장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고요. 대신에 뱃살 빼고 몸매를 관리하는 저만의 저녁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를 하는 건데요. 자, 걷기는 걷기 운동이 아니고 그렇다고 조깅도 아니고 말 그대로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걷기는 순한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 빠지는 효과는 미미해요. 반대로 뛰기는 운동량은 더 많지만 초보자라면 내가 뛸 수 있을까 부담이 되고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시작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걷기는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뛰다가 힘들면은 중간에 쉬면 돼요. 자,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뛰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10,000보를 걸어도 살이 죽어도 안 빠져요 하는 분들, 또 갱년기가 되면서 아랫배가 점점 나오는 분들, 혹은 갑상선 저하증 같은 어떤 질환 때문에 뭘 해도 살 빼기가 어려운 분이라면 무조건 걷기 하세요. 저도 난로에 들어가는 뱃살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뺄까 고민하다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뱃살이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데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6시경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밤 8시쯤에 퇴근을 하면 운동복으로 바로 갈아입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이제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하루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식으로 했고요. 자, 이런 저녁 루틴을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3번, 2주간 했더니 정말 꼼짝도 안 하던 뱃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저녁에 걷기를 하면 늦게 퇴근해서 배고프니까 한창 먹고 또 피곤하니까 누워서 TV 보다가 또 졸리면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과는 이 몸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일단 헛살이 빠지고 몸매가 달라지는데요. 걷기도 물론 좋은 운동이에요. 자, 그렇지만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으면 걷기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번 칼로리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몸무게에 따라서 운동별로 이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60kg인 사람이 10분간 걸으면 40kcal가 소모가 되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74kcal를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걷기보다 뛸 때 칼로리 소모가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체중 유지가 아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뛰어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뛰는 것이 무릎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이거나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무작정 달리는 것은 오히려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걷기 말고 걷기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숨이 찰 때까지 뛰면서 심폐기능을 끌어올리면 혈액순환이 온몸 구석구석 이루어지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이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심폐기능이 향상이 되면은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또 걷기를 하는 동안에 이 팔다리의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 이완하면서 림프관을 짜주기 때문에 림프순환도 동시에 활발해집니다. 림프순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지방 찌꺼기를 비롯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노폐물의 순환 배출만 잘 이루어져도 몸이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요. 살 빠지는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보다 걷기가 좋은 3번째 이유는요. 뼈에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나 줄넘기 같이 뛰는 동작은 뼈를 만드는 이 조골세포를 자극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들여서 운동할 때 뛰는 동작을 섞어서 뼈를 자극을 해주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걸을 때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뛰게 되면은 숨이 차고 힘드니까 생각들이 싹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잡념이 없어지고요. 그 바람을 가르면서 그 뛸 때 그날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려면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고 날려버리는 그런 루틴을 가지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분들, 특히 밤에 야식 자꾸 하는 분들도 걷기를 하시고요. 걷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나면은 몸이 기분이 좋게 나른해지면서 꿀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잠이 잘 와요. 잠을 푹 자면은 혈당이 안정이 되고 또 자는 동안에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정말 너무 가벼우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식단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운동도 바쁜 시간 쪼개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요, 한 5시간, 6시간밖에 잠을 못 자거나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 잘 자는 것이 살이 잘 빠지는 체질, 그리고 몸이 가벼운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2-3시간 전에 몸을 좀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은데, 다만 밤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것이 중요한데, 걷기도 각자 해보시면서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그 정도로만 운동 강도나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그냥 체력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효과 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먼저 이 관절하고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서 충분히 좀 풀어주시고요. 보통 학교 운동장에 그 타원 트랙 한 바퀴가 200m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트랙을 3바퀴 먼저 뛰고 호흡이 가빠질 때쯤에 한 바퀴를 그냥 걸어줍니다. 걷는 동안에 호흡이 회복이 다 되면은 다시 2바퀴를 뛰고요. 또 한 바퀴는 걸으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2바퀴를 뛰고요. 마지막 걸을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를 2바퀴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루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총 한 1.4km 정도 뛰고 400m는 그냥 걷고 400m는 맨발 걷기로 마무리하는 셈이에요. 트랙이 없다면 시간을 재서 1분 뛰기 하고 한 30초 걷고 또 1분 뛰기 하고 30초 걷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본인의 상태에 맞게 걷고 뛰는 것을 조절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걷기를 할 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하는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뛰는 구간에서 보폭을 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폭이 크면 클수록 공중에 더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착지를 할 때 무릎 관절에 충격이 쿵 하고 가게 되고요. 엉덩이나 척추까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보폭을 우선 작게, 거의 걷는 것처럼 하시고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폭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역시 뛰는 구간에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뒤꿈치부터 쿵 떨어지면 이 역시도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뒤꿈치는 닿더라도 그냥 살짝만 닿는 느낌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이 발의 중간과 앞으로 착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은 직각이 되도록 앞으로만 가지 않고 앞뒤로 움직여야 코어에도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중요한데 들쑥날쑥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조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뱉는데, 보통은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후후 내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는 박자에 맞춰서 흡흡 후후 이렇게 호흡도 조금 규칙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훨씬 뛰는 게 수월해요. 오늘은 살 빠지는 저녁 루틴으로 걷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루틴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체질이 변합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노화가 되면은 누구나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주 1, 2회라도 꼭 따로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 정나래와 함께 몸도 마음도 가벼운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